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 때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수기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의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서 분야별, 목표별 이렇게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개혁입니다.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수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먼저 마이크 주시죠.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 노동 이슈 얘기한 것들이 정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고용 유연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주셨는데 혹시 비공개 회의에서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6대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오늘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지금 현재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추진 방향은 동일하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뒤로 가겠습니다. 저 한겨레 신영철입니다. 6대 개혁 과제 선정을 한 기준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6대 개혁 과제를 지금 시점에 발표한 배경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6대 개혁 과제를 선정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6대 과제는 저희가 국정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아니면 일정 메시지를 통해서 익히 들어왔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6대 과제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노동개혁 관련해서요. 수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경사노위 외에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어떤 수기 기구를 둬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사노위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이 추진 방향은 논의가 됐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공론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참여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로 제안해 주시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 저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생산적 금융 이거는 대통령께서 되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난달에 정책 간담회 때도 하셨고 국민 성장 펀드 보고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지시만 하신 건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서 보고가 됐는지 예를 들면은 최저 신용 대출자 금리제도 개선하는 거요. 혹시 보고가 된 게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부분에서 최근 국무회의 때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한번 나왔잖아요. 혹시 이 내용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따로 말씀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브리핑된 것 이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현황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추진 방향들을 논의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뒤에. 네, 서울경제 송종우입니다. 오늘 모두 말씀에서 대통령께서 자기 분야만 맡으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기 맡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들의 영역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배경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시면 이따금씩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다 숙지를 최대한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만큼 더 활발하게 수기가 되고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그 개혁을 이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내년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회의에서 뭐 이런 구체적인 스케줄이 조금 더 정해진 게 있을지, 내년부터 뭐 임기 말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논의된 게 이제 타임라인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정부가 출범해도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다라고 김민석 총리나 뭐 여러 번 공식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의료 개혁은 빠진 이유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안점으로 다뤘었던 6개 분야에서는 빠졌지만, 말씀드렸듯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 6개 분야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뭐 다루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주요하게 다뤄졌었던 6대 분야를 추리다 보니 지금 의료개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분야들 중심으로 오늘 논의가 이루어졌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적인 그 구체적인 안들에 따라서, 내용들에 따라서 타임라인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구조 개혁을 하는 뭐 특정 분야가 있으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발표를 각 사안별로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우현석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개혁 말씀하실 때 8월에 그 공공기관 통폐합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가 비공개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추진 방안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 그러니까 하위직을 쳐내는 방식으로 이게 개혁이 됐다라고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데 오늘 논의는 더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그 현안 관련인데 혹시 노만석 대검 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검찰총장이 이어서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공석이 됐는데, 이 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 인선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 사의 표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에서 제청이 되면 이 부분을 수리하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아직 사의할 수 있는 절차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안 한 기자분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겠습니다.